안녕하세요. 노인정형외과 원장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외래에서 흔히 접하는 질병인 득괴르뱅병에 대해서 증상 및 원인, 진단,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득괴르뱅병은 스위스 의사인 프리츠 디 커방에 의해 피디님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되죠? 프리츠 드 캐판. 에 의해서 처음 발표된 병으로 만성 손목 통증 중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환자분들은 병막에 돌리기가 힘들어요, 양치질하기 힘들어요, 또는 무거운 물건 들 때 엄지 쪽 손목이 아파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십니다. 특히 요즘에는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런 환자분들을 더욱 흔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마다 엄지손가락과 손목이 욱신거린다면 득괴르뱅 증후군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손목 주위 건초염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건초염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인 건초에 발생하는 염증을 말합니다. 이 건초는 힘줄에 영양 및 혈액을 공급하고 힘줄이 좁은 통로에서 매끄럽게 움직이기 쉽도록 윤활제 역할을 하는데 꼭 필요한 조직으로 반복적인 자극이나 관절염 등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위를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에 발생하는 건초염을 득괴르뱅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엄지손가락과 손목의 사용 및 해부학적 구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목 관절에는 손목과 손가락을 펴주는 인대가 지나가는데 이 인대들은 마치 손목띠처럼 손목을 따라 두르듯 손목을 감싸고 있습니다. 득괴르뱅병은 장무지 외전근과 단무지 신전근이 지나가는 좁은 구획에서 발생하는 활막염으로 좁은 부위이다 보니까 다른 부위보다 과사용으로 인해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손이나 손목에 과사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득괴르뱅병이 발생한다면 해부학적 변형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인대가 지나가는 구획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득괴르뱅병은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남성보다 여성에서 6배 정도 더 잘 생기고 특히 임신 말기나 모유 수유기 여성에게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워킹맘들이 늘어서 손자를 돌봐주시는 할머님들에게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외에 식당에서 서빙이나 부엌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같은 증세로 병원에 방문하십니다. 환자분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대부분 반복적인 손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손으로 도구를 강하게 쥐고 하는 작업,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작업, 컴퓨터 업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손목과 엄지손가락이 연결되는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유발되고 손목을 아랫방향으로 꺾어 누를 경우 심한 통증을 보입니다. 만성이 되면 섬유성 터널이 연결되어 손목 부위에 딱딱한 혹처럼 만져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환자분들은 종종 뼈가 튀어나왔다고 불안해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료만 잘 하신다면 큰 장애를 남기진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세심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합니다. 손목에서 엄지손가락 주위에 통증과 압통이 있으며 건막을 따라 마찰음이 들릴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손목이나 엄지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체 검사로는 필켄스타인 검사로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에 붙인 상태로 주먹을 쥐고 척추으로 구부리게 할 때 통증이 증가합니다. 간별 진단을 위해서는 종종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 및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득괴르뱅병의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적 초기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임산부나 수유 중인 경우, 전신질환이 없는 경우, 그리고 손의 과사용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보존적 치료의 첫 번째 방법으로는 부목 또는 보조기를 이용한 고정입니다. 이 고정의 의미는 손목의 과사용을 막아주고 손목을 쉬게 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놓고 평소대로 손목을 쓴다면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경부소염 진통제 복용으로 다른 보존적 치료와 함께 병행해서 시행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체해 충격파 치료입니다. 체해 충격파 치료는 건의 퇴행성 변화 및 염증 부위에 새로운 혈관의 생성 및 국소적인 성장인자 방출을 촉진시켜 조직의 재건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통증에 대한 역치도 낮춰져서 통증 경감에도 효과적입니다. 노년정형외과는 고가의 우수한 체해 충격파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치료 시에 통증이 수반되는 점이 있는데 치료받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참지 마시고 저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항염증 작용 때문이며 이로 인해 통증과 염증이 감소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사 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아플 수도 있으며 스테로이드에 의한 주사 부위의 피부 탈색이라던가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해도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질병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등의 전신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등입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만성화가 될 경우 잘 낫지 않을 뿐더러 보존적 치료가 아니라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경우 빨리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득헤르뱅인 것 같은데 진료 좀 봐주실래요? 그럼요. 감사합니다.